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근데 좀 놀라운 게 이게 말실수인지 전형적인 뭐 수사인지는 몰라도 뉴클리어 파워라고 예, 심각한 문제. 표현을 했어요. 예. 북한 김정은 관련해 가지고 대표님 앞으로 외교 부분 이거 어떻게 지금 봐야 됩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라고 북한을 부르는 거 정말 심각하게 봅니다. 후보 시절부터 이미 뉴클리어 파워라고 불렀고요. 네. 대통령이 돼가 취임 첫날 북한을 딱 그 말로 공식적으로 뉴클리어 파워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핵 보유국, 핵 강국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NPT 조약에 나오는 거는 거기는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이 말씀하신 대로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되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NPT 조약에 나오는 공식적인 단어는 그렇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한 게요. 인식 속에 뉴클리어 파워가 이미 돼 있어요. 이거는 핵보유국 이미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트럼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번에 국무장관 지명된 마크 루비오 네네네. 그 지명자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들으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제재 아무 소용 없었다. 이거는 새롭게 전략을 짜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고 피트 헤그서스라고 이번에 국방장관 지명된 사람. 그 사람이 트럼프하고 똑같이 뉴클리어 파워라고 그랬고요. 국방부의 그 차관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엘브리치 콜비 국방차관. 이 사람도 북한의 비핵화와 확장 억제라는 그동안 전통적인 우리 뭐 외교적인 슬로건 내지는 목표 있잖아요. 이게 허구라고 주장을 해요. 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말 실수로 나온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요, 어떤 이제 생각이 드냐면 트럼프가 1기가 있었고 2기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바이든 4년이 있었고. 트럼프 1기 때 우리 뭘 봤습니까? 2018년에 싱가포르 6월에 우리 지방선 간참할 때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판문점 회담이 잠시 있었어요. 판문점에서 만난 게. 그러고 나서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결렬되고. 그게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트럼프 정부를 이해할 때는 거래나 딜이나 이런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트럼프는 이번에 2기에서 저는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김정은을 만나면 분명히 트럼프는 자기가 세상에서 딜을, 좋은 딜, 빅딜 이런 거를 딜을 제일 잘하는, 거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면 저는 성공한 딜을 반드시 하려고 할 거고 그걸 위해 사전 준비를 할 거고 또 딜을 하고 나면 성공한 딜로 아주 크게 포장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는 진짜 사활,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겁니다. 네. 우리는 그동안의 미국 정부하고는 뭐 윤석열 바이든의 워싱턴 선언 그다음 거기에 핵 협의 그룹이라는 게 NCG라고 있었죠. 네. 그다음에 우리는 확장 억제라는 거를 믿고 핵우산을 믿고 우리가 지금 핵무기를 안 갖고 있습니다. 뭐 나토식 핵 공유도 안 되고 있고 전술핵 재배치도 안 되고 있고 우리 자체 핵 개발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우리를 패싱해 버리고 한국을 패싱을 해 버리고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그게 스몰 딜이 됐든 빅 딜이 됐든 우리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CBID, FFBD 같은 거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딜이 만약 있고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라는 거는 앞에 스몰 딜 같은 걸 해가지고 어정쩡하게 뭐 핵 동결을 하고 핵 군축 협상을 해나가고 그걸 주한미군하고 또 엮어가지고 어떻게 딜을 하고 이러면서 감축을 한다거나 철수를 한다거나 그러면서 북미가 수교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주장을 해왔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거는 엔드 스테이트로 그러니까 출구로 입구가 아니라 출구로 해버리고 만약 그런 식으로 양자 사이에 북미 사이에 딜이 되면요. 이거는 우리 국가 안보에는 진짜 재앙적인 결과가 오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과 전략이 과연 있느냐? 우리의 입장과 전략은 뭐냐? 저는 출발점은 그동안 바이든과 그 이전에 행정부하고 해왔던 CBID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은 굉장히 낮잖아요. 트럼프 정부의 사람들은 아예 믿질 안 하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정부한테 당신들이 북한하고 딜을 할 때
그거는 대한민국의 안보뿐만이 아니라 한국, 일본을 포함해서 동북아 전체의 안보,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 이거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그거는 당신들이 그렇게 견제하고 싶은 중국의 팽창 이거하고도 관계가 되고 거기다가 주한미군 문제나 사드 문제나 전자권 문제까지 이런 문제까지 막 결부가 돼가지고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입장과 전략과 논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 4년이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서 제일 위험한 시기다. 그래서 만약 트럼프가 핵동결이나 핵군축 협상으로 가고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그런 그게 뭐 스몰 딜이 됐든 무슨 딜이 됐든 트럼프는 그걸 뭐 굉장히 빅딜을 포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 가면요. 그러면 우리는 주한미군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을 받으면서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좀 더 부담하더라도 안보 비용을 좀 더 내더라도 주한미군에 대해서 확실히 보장을 받으면서 저는 우리 자체 핵개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일본보다도 더 불리하게 돼 있는 게 한미 원자력 협정이거든요. 네. 원자력 협정부터 그거 고쳐가지고 미국을 설득해야죠. 원자력 협정 고쳐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 안보 우리가 지키겠다. 그 대신에 우리 NPT 10조의 우리는 국가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예외로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핵무장하겠다. 그 사이에 과도기에는 나토식 핵폭류나 전술핵 재배치를 해달라. 라고 저는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그런 모든 거를 돈으로 또 환산을 할 겁니다. 예, 지금 사드 가지고도 돈 벌써 이야기를 예, 계속 지난번에 했었는데 지금 전술핵 재배치 같은 거는 우리한테 청구서를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 얼마나 요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과 북한 핵 문제와 대북 정책과 이 다양한 중요한 것들이 지금 4년을 이 트럼프 2기 초반에 아주 전격적으로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야가 가급적 초당적으로 민주당 생각이 많이 다를 겁니다. 민주당은 스몰 딜 좋아하고 비핵화를 완전히 출구를 하는 거 좋아하고 대북 제재 해제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국가 안보를 생각해서 이거는 여야가 일치된 전략을 가지고 트럼프와 워싱턴을 설득을 해야 된다. 또 미국의 상하원을 설득을 해야 된다. 그거를 지금 대통령이 없더라도 조태열 외교부 장관하고 국방부 사람들이 지금 해야 되고 그거를 다음에 대선에 우리 국가 리더십이 이제 확보가 되면 다음 대통령이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트럼프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트럼프를 만나면 좋은데요. 트럼프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안 만나려고 하겠죠. 그리고 조기 대선이 되면 다음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만나려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때까지 우리의 준비와 전략은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 이런 돌아가는. 그래서 제가 어제 뉴클리어 파워라고 질문하신 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트럼프와 트럼프의 핵심 참모들이 외교안보의 핵심 참모들이 뉴클리어 파워에 대해서 또 그동안의 대북 제재나 한미 동맹이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완전히 결이 다른 이야기를 과거의 미국 행정부들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야, 이거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 안보의 위기는 경제 위기하고 직결되거든요. 국가 신인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안보의 위기를 우리가 어떤 현명한 전략으로 트럼프를 설득해서 트럼프는 딜 좋아하고 거래 좋아하고 뭐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퍼스트 비슷한 거거든요. 네. 설득을 하느냐. 그게 저는 대한민국의 전망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